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자 단체 박상학 대표가 집을 찾아온 취재진을 무차별 폭행해서 취재진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밤에 파주 근처에서 날렸다고 하지요. 그랬는데 통일부는 북한으로 날아간 건 하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취재기자가 집을 찾아갔는데 취재기자들에게 벽돌을 휘두르고 상처를 입혔는데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근처에 경찰관이 있었는데 아마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 경찰관에게는 또 가스총도 쐈답니다. 왜 이렇게 거칠고 난폭하고 그런 거죠?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시죠. 지금 박상학 우리 공화국으로의 정보 유입과 북당국과 주민을 분리시키는 것을 대북 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는다며 체제 전복을 위해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는 미국과 괴뢰 패당의 장단에 맞춰 하고 있다. 6월 25일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대북 전단을 한 100만 장 투표했습니다. 그 전단을 보내고 비공개로 보내려고 합니다. 아무리 지져봐도 필요 없어. 통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호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마음대로 해봐. 무슨 법인을 취소하면 대북전단이 못 가나? 비선자 앞에는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매달리고 법인 단체를 가지고 대북전단 보냈나? 웃기는 아니 지금 몇 시입니까? 10시에 SBS가 어떻게 이 밤에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면서 기자들인데다가 앞길을 터주는 경찰을 어떻게 믿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숨 쉴 수 있냐고. 이게 내놓으라니까 안 내놔. 끝내. 더 이제 희한한 일은 뭔가 그 경찰이 그냥 돌려보내. 이 밤에 와가지고 나를 생명 위협하는 SBS 기자들은 SBS 기자인지 조선중앙 TV 기자들인지 모르겠는데 나를 보호한다는 경찰이 끝내 명함을 받질 않아. 우리 집에 이제 주거 침입했는데 너희시나 그게 진짜 SBS인지 아니면 북한으로부터 파견된 살인 테러단인지 끝내 왜 확인 안 하고 당신이 경찰이 나를 신변 보호하는 경찰인데 보냈느냐. 우리 신변 보호하는 경찰을 보고도 항의했거든. 자유를 찾아서 좀 보다 나은 경제적 삶을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잘못 온 것 같아요. 예, 글쎄요. 그런데 양문석 이사장, 평소 박상학 대표 이렇게 그 말하는 말본새를 보면 좀 거친 것 같아요. 많이 거칠죠. 저는 그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슨 말씀을? 근데 여러 이제 그 분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역지사지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뭐에 대한 분노가 그렇게 가득 있을까요? 어쨌든 남한이라고 와서 표현의 자유를 무한정 누리고자 했던 그런 욕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렇게 할 때 또 남에 있는 많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또 도와주고 또 북돋아주고 하면서 일정한 자신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그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을 영웅시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저런 모습을 보이면서 또 한 번의 새로운 영웅으로서의 이 등극을 또 고민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나 구속된다 하더라도 그 구속이 훈장으로 여겨지고 석방 이후에 또 다른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했던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 변호사, 아무리 그래도 폭행, 특히 취재진에게 그렇게 벽돌로 이렇게 무차별 폭행하는 거 그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전단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옹호도 해주고 저 방송에서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 이의 이하를 불문하고 경의 이하를 불문하고 이제 폭력 행사는 안 된다. 이걸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어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 미국의 그 대법원의 유명한 판례가요. 당신이 두 팔을 마음대로 흔들 자유 이게 표현의 자유지만 상대의 코앞에서는 멈추게 됩니다. 이 자기 마음대로 이게 두 팔 흔들고 표현 자유가 있지만 상대의 뭐 생명 신체를 침해하거나 또는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상대의 코를 치면 안 되거든요. 그게 한계입니다. 제가 보기에 박상학 대표는 SBS 기자 폭력은 상대의 코를 치버린 거예요. 저거는 어떤 자유로도 저는 이게 용납될 수 없는 아주 이게 잘못된 행위다. 이거는 이게 분명히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최수영 평론가 저 박상학 대표 말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 드셨나요? 그러니까 아주 분노와 인계치에 달해 있고 또 약간의 불안감도 좀 있는 뭐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어떤 그 두 가지가 조금 와닿았었어요. 저는 사실 이 박상학 씨가 지금 사실 동생 박정호 대표가 또 운영한 한샘이라는 큰 샘이라는 데가 또 있잖아요. 통일부에서 두 개를 다 취소한다고 그랬죠. 게다가 지금 이분 전 판넬에다가 2011년에 트라우마를 썼는데 2011년에 실제 북한 공작원에게 암살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국정원이 이제 가서 체포를 하는 바람에 이제 사건이 일단 벌어지진 않았죠.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 지금 본인이 무언가 굉장히 이 정부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고 무언가 표현의 자유도 자기가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지금 분노로 그 인계점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소정 변호사 말한 대로 그렇게 과도한 폭력, 그다음에 그 기자들에게 휘둘렀던 그 사람들이 사실 확인이 신원 확인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옆에 보호하는 경찰이 있었으면 충분하게 그런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믿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박상학 대표가 어떤 좀 사실의 어떤 그 자기 억울함과 좀 분노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또 너무 도가 지나친 것이다. 대한민국에 왔으면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는 또 그런 성숙한 아량 정도는 이제쯤은 또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은갑 시장 경찰관에게는 가스총을 쐈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도 가스총을 또 쏜 적이 한 번 있더라고요. 그랬죠. 돌출 행위들을 많이 했죠. 근데 박상학 대표가 앞서 인터뷰에서 뭐 잘못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자유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거든요. 법이 다스리는 국가인데 그거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단지 살피는 것도 정부에서 하지 않도록 돼 있고 또 이 부분은 남북 간의 그 판문점 선언에 명시가 돼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평화 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근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본인의 어떤 독자적인 판단 속에서 저렇게 강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 체제 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 박상학 대표가 그 지금 정부나 또 경기도 이런 데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리고 뭐 발언 내용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우리 사회의 그 같이 함께 나누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일면도 이해는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은 신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북자라는 한계는 있는데요. 이분의 말 중에서 인상 깊은 건 항상 이분은 자기가 이제 저도 남조선에 왔으면 본인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 저도 북한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번에 최근에 계속 그 현재 어떤 지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남북 전단을 삐라를 계속 뿌리고 사실 본인의 자유만 누리고 있지 지금 거기 지역 주민에 있는 자유는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SBS 기자들에 대한 그리고 경찰에 대한 폭행은요. 만약에 박상학 대표가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이 이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저거 바로 현장 체포 구속됩니다. 저 정도면. 왜냐하면 지금 뭐 위험한 물건이죠. 지금 위험한 물건을 던져서 뭐 특수 폭행 상해고 될 수도 있고 경찰에 대해서는 고무치행 방해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바로 구속이고 영장 청구될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언론사에서도 이제 고소는 안 했고 경찰도 일단은 지켜보는 입장인데요. 그 본인의 자유를 좀 누리러 대한민국에 왔으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고 그 나라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준 더군다나 여성 PD였다고 하는데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뭐 2011년 트라우마 얘기도 있었고 긴장된 상태, 자기가 생각했던 남한과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왜 극대화되고 있냐? 저는 사실은 미래통합당에 대한 분노가 있다고 봅니다. 근제. 네. 태영호라는 사람, 즉 김정은 측근에서 굉장히 호사가가 남한의 탈북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된 데 대한 분노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번에 국회의원이 또 2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일면 그 두 사람이 과연 현재 우리 탈북자들이 말하자면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부수려고 하는 투쟁에 얼마나 앞장섰나, 내가 제일이지, 이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훨씬 그게 자기 생각보다 컨트롤 안 될 정도로 튀어나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정말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오히려 무슨 전단을 살포하는 그 자체를 법적으로 막냐 안 막냐가 아니라 이 말하자면 거구적, 즉 우파 원리주의적, 자유 원리주의 이런 데 대한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도 예. 포괄적으로 국민 전체가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의미라는 것들을 좀 더 담지해 가는.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헌법 안에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총론적인 공감대. 그렇다고 해서 저는 탈북자들을 정부가 배제해가는 그런 정책도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행동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만 어쨌든 그한 집단들조차도 사회화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를 국회나 정치권에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문제를 심리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생계형이거든요. 생계형. 자신이 더 가격하면 가격할수록 더 많은 돈이 모이고 그 돈으로 먹고 살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도 말 못할 때 자기가 돌출적으로 영웅으로 등장했었을 때 비록 구속된 이후 석방돼도 그 생계형은 충분히 경제적 그 부를 또 쌓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틈새 시장을 본 거지요.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 쳐다봤었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행태를 보이는 거고 심리적인 측면은 이미 10년 이상이 넘은 상황이고 남한 사회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걸핏하면 잘못 왔다. 나만 안 올 걸.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한 우파들의 또 한 번의 동정심과 지지를 호소하는 상당히 지능적이죠. 예, 서정욱 변호사. 제가 보기에 기자에 대한 폭행도 잘못됐지만요. 경찰한테 가스총 쏜 거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첫째는 이 경찰이 누구냐면 평소에 신변을 경호해주는 경찰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경찰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탈북자들에게 다 경호원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분을 향해서 어떻게 가스총을 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제대로 보호 안 했다고 쐈대요. 그게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경찰이 그냥 싸움을 말린 것 뿐이에요. 예. 폭력을 말린 거예요. 아무런 이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찰이 심하게 다친 건 아니지만 아주 엄청난 이게 정신적 충격을 지금 이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이게 특수 공무집행방해 아닙니까? 가스총도 이게 위험한 흉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처벌이 좀 피해가기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게 기자 폭행도 잘못했지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찰의 경호를 받으니까 자기 신분에 어떤 좀 착각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까 그 기자가 SBS인지 조선중앙TV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억지지요. 취재 기자가 미리 SBS다 취재 가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또 카메라에 회사 로고도 붙어 있는데 그렇게 변명하는 것 옳지 않아 보입니다.